introducing Asian Explorer System in Unisty라는 발표를 하게 된 22학번 전출원 수학과 소속은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새내기학부 소속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짧게 3개 정도만 준비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소모임이 어떤 일하는 소모임인지 소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공지능 업계 동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랑 코더 투데이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팀을 소개하자면 그래서 저희는 수리과학부의 김필영 교수님을 이제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소모임이고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모델 데벨롭먼트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는 이제 거고 크게 두 가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교내 학술 자료를 이제 한 영에 대해서 번역하는 모델을 개발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내 학습 도움을 해주는 GPT와 같은 자기회계 모델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AI 튜터 그러니까 이제 RAG 시스템을 결합해서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코더 투데이 도움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한명 번역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설문조사 비슷한 걸 해서 학생들이 교내에서 자연학습 인공지능을 어떤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번역에서 의외로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번역기를 제작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훈련 파이프라인 제작을 끝냈고 그다음에 출원 파이프라인을 끝냈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했고요. 이게 제일 오래 걸렸는데 그리고 이제 훈련은 이제 그 티셔츠 학생에 대해서 마치는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파인 트레이닝을 이제 지열 트레이닝이나 강화학습 같은 걸 적용시킬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밤에 강화학습을 돌려봤는데 너무 느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듀얼 트레이닝으로 급하게 보기를 예정인데 그래서 이 모델 제작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학교 자체 GPT 그냥 앞으로는 이제 디코더 트랜스퍼 모델 GPT라고 통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GPT 모델을 제작할 예정이고 그것도 데이터 처리나 이런 건 끝났는데 이제 훈련을 안 끝낸 상태로 제가 콜랩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모델이 끝나면 뭐 학교로부터 조금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SAI 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제작이 끝나면 실제로 학생들 쓸 수 있게끔 백엔드나 뭐 프론트엔드 같은 거를 이제 추가해서 이제 배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번역 모델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그래서 아주 약간 원시적이니까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파이프라인만 모델로 훈련시켰고 원시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디코더, 인코더 6개, 그 다음에 이제 D 모델도 동일하게 했고 대신에 약간 뭐 옵티마이저나 토크나이저 같은 부분은 조금 최신 논문을 반영해서 맥합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면 한국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과가 잘 나온다 이런 거에 있어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펑션도 이제 밸류를 사용했고 그래서 파라미터리스는 대략적으로 한 80만 개 정도입니다.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후에 혹시 뭐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파라미터 수를 늘려서 성능을 높이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실행 영상을 보면 이제 그 모델 선언을 한 다음에 모델 선언을 한 저기 모델 2 보이면 이제 컨피그 같은 거 넣어주고 이제 실행을 하면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셋을 이제 반영이 잘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제 성능을 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이게 소스 센텐스고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셋에 존재했던 센텐스고 물론 이제 언슨 데이터셋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셋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건 이제 GT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셋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경우에는 약간 의역을 좀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경우는 보니까는 조금 정보를 빠뜨리게 좀 지역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넘어가고 이제 다음은 이제 최근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이제 가장 큰 세 가지 주기가 뭐냐면 크게 보면 데이터, 그 다음에 컴퓨팅 장비, 즉 GPU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도 두 가지를 좀 크게 나누면 모델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나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
실생 혹은 뭐 공공기관 혹은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모델 알고리즘,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트랜스포머 디코더 모델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고 거의 그냥 고정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고정됐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다 똑같은 알고리즘, 다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결국엔 그 성능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데이터와 GPU 차이에서 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빅테크들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GPU 같은 경우는 단일 독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단일 독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왼쪽이 A100, 오른쪽이 A700인데 각각 1000만원, 6천만원 할 정도로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개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의 수백 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걸 개발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은 아니죠. 거의 2, 3년 사이로 데이터셋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공공기관 혹은 이제 허깅페이스 같은 사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GPU 같은 경우에도 이제 AWS,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제공하는 시스템도 이제 많이 돼서 저희가 실제 GPU를 국가의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도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특히 자연처리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데이터들이나 GPU에 대해서 아무리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 그 코어더 투데이와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외부 API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API를 불러와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알고리즘 적용시켜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에이전트 결과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이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 가중치를 공개를 안 하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학습이 거의 몇천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하기 굉장히 꺼려하고 실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중치를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외부 API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삼성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히 우리가 외부 API를 사용해서라도 이런 실제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분명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최근 한 달에 그 자연어 처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메타가 라마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이제 사실상 현재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GPT-4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모델과 비슷하거나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모델 오픈소스를 공개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모두 이제 가중치에 이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끔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이제 콘텐츠 같은 것들이 더욱 이제 발달을 많이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혹은 이제 기업에 적용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판단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어더 투데이와 이제 울산과학기술과 이제 소모임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 단점부터 약간 이야기하고 가면 왜 우리가 이미 좋은 모델이 있는데도 추가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그 모델 자체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특정 태스크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렇게 높은 성능을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정의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자연어는 생성어 모델을 이제 수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t-1 시점까지의 토큰을 조분모로 해서 맥락적으로 가장 올바른 현재 시점의 토큰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고차원 가능성수가 이제 엄밀한 이제 수학적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쨌든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연처리 인공지능을 도입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시로 설명하자면 유니스트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저희가 질문을 한다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트에 대해서 설명해줘라는 토큰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맥락적으로 가장 올바른 말이 무엇이 나와야 할까라는 걸 예측하는 건데 이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니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전을 또 뒤져서 가장 명사가 나왔으니까 조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뒤져서 윈이 나오고 그 이후 대한 민국의 과학기술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게 이제 자연처리 모델인데 다만 이게 문제가
인공지능 자연어 생성 모델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함수처럼 입력에 대해서 고정된 출력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의 결정 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훈련된 데이터에서 의존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런 뉴스 기사를 자주 보는데, 어떤 뉴스 기사냐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변호사가 압승을 했더라. 그런 뉴스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이제 그 경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GPT는 법률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학습된 인공지능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대결을 시키는 거는 인공지능에게 굉장히 불공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데이터를 GPT가 사용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미 웬만한 이제 언어 처리 직업이나 직업군들은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GPT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주지도 않고 그냥 사전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법률 데이터를 처리하겠다 하면 법률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으로 조금 넣어줘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식 베이스나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입력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회귀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이제 편의성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 혹은 국가 기관들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내부적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시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약간의 선례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그래서 일단 문제 정리를 해야겠죠. 저희가 이 자연처리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건 제 경험인데, 미적분학 1 수업을 할 당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 어떤 과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설을 이제 위크 테스트 시간에 TA들이 이제 지금 해줬는데, TA는 수가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대여섯 명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조금 더 풍부하고 골고루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전 질문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 도입을 해서 해결해보자 라는 게 저희 좀 목표였고, 그래서 일단 가정 하나 세워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인데 GPT-4는 개념 설명에는 매우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콜라지 추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혹은 치환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답을 하지만 면역적 추론, 그러니까 문제를 실제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겠죠.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솔루션이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알고리즘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이전트를 설정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좋은 모델은 아직 GPT-4이기 때문에 GPT-4를 설정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고, 그럼 일단은 가장 제가 방금 내린 과정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인지 아니면 그냥 개념적으로 서술이 가능한 질문인지를 우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의 풀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냥 취업 접근법이 뭐야, 접근법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이 데이터셋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곧바로 파이널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이건 제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GPT-4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미리 이제 제작된 데이터셋을 통해서 툴을 불러와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일단 사용자가 어떤 문제를 물어봤는지를 찾아보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치환 접근법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까지 축적된 데이터셋에서 이거는 교수님들에게 직접 제공을 하거나 혹은 크롤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접근과 관련된 이 문제와 가장 유사적으로 높은 문제들을 뽑아와서 그거를 프롬프트로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 접근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해줘서, 만약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롬프트를 만들 것 같아라고 한다면 not relevant를 불러서 다시 이제 여기 노드가 하나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rewrite라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을 재정의해서 에이전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내가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접근법과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문제 풀이 해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한다면 이걸 프롬프트를 받아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파이널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 세부적인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논문 같은 걸 찾는 걸 해야겠죠. 그래서 흥미로운 논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라 라는 프롬프트 앞에 추가하면 더 생성을 잘해준다. 아니면 퓨전 러닝을 할 때 오히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는 기존에 우리가 그냥 GPT를 사용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GPT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모델을 입력을 하면 파이널 아웃풋을 내는 형태로 하지만 저희가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가정을 설립하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게 된다면 보다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하자면 사용자가 미적분 문제를 풀어줘 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에이전트는 이거 문제풀이네 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를 툴 노드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툴 노드는 유사한 문제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고 그 문제 풀이 과정에서 유효한 힌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레벤트 가치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찾았어. 그럼 그 문제는 당연히 질문과 답이 아니죠. 그 해설이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그 해설을 읽고 나서 적절하구나 판단하면 제너레이트 노드에서 이제 단계별 힌트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답변을 제공하면 그냥 AI가 만드는 것보다 그냥 교수님한테 답지를 전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핵심은 T를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는 학생을 도와주는 AI지 답을 내는 L가 아니야. 그러니까 힌트나 혹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해 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노드가 이런 식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우선 이 접근에서 각각의 항을 분리해보세요. 접근의 기본 법칙, fundamental theory of the calculus에 따라서 각 항을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 에이전트라는 결국에는 이 솔루션 상황의 가장 올바른 프롬프트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하냐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롬프트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하냐. 그래서 프롬프트 알고리즘 보여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드 프롬프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중치 접근을 해서 프롬프트 가중치를 소프트 프롬프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드 프롬프트가 관련된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데이터셋을 제가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달라고 하지 못해서 이제 프롬프트만 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자면 step by step provide the ideas of the hint to the students that are asking mathematical questions, and you should not give them the answer. Your role is to help students to solve, not just solv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고, 그 다음에 롤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은 제가 SK를 줬죠. 너는 TA 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스토리. 너는 you are an excellent math key that likes to solve math questions in a way that everyone can understand your solution. 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된다는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롤 같은 거를 라이브러리에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파이프라인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보면 제가 문제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 학기에 미적분학 거기 문제에 있었던 문제를 제가 줬는데, 그래서 한번 출력을 보면 조금 걸리네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뭐라 하냐면 to solve this integration problem, you can try to simplify the given expression first by expanding the numerator and denominator.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죠. 그래서 파이널 앤서를 기대했지만 이제 질문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nfortunately, I cannot provide the full final answer as it goe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롬프트를 잘 입력을 해서 데이터셋을 받아와서, 데이터셋을 아직 저희 구현하지 않았지만 구현한다면 실제 TA를 배용해서 TA를 시간을 뺏지 않고 배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매스 AI 에이전트 시스템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와 코어다 투데이가 유니스 적용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본인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델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모델 학습을 시킨다든지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유치 자체에 이용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은 문제 정의를 수학 에이전트로 했지만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을 잘 구성해 놓는다면 어떤 문제 트리가 그래서 수학이 아니라 논리도 가능하고요. 데이터 센터 잘 구현을 한다면 논리, 뭐 물리 에이전트, 화학 에이전트, 생물 에이전트, 뭐 아니면 뭐 상담실 직원 이런 식으로 문제 정의만 다르게 한다면 이 파이프라인을 잘 구성해 놓는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공적인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First in Change라는 이제 학교에 걸맞게 이제 포원다 투데이와 유니스 소모임은 이런 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